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발생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과 관련해 얼마 전 이재명 정권의 검찰이 무려 6년 5개월 만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자유한국당 당대표였던 황교안 현 자유화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구형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학교 조교수는 한동훈 씨, 나경원 의원의 2년 구형 속이 시원합니까? 라는 인상적인 제목의 글을 통해서 과거 당 전당대회 토론 당시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을 비열하게 공격했던 한동훈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이재명 정권에서 대표적인 변절 언론인으로 꼽히는 조갑재 정규재 씨를 심평 변호사와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가 각각 강도 높게 질타한 내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진 교수는 한동훈 씨, 나경원 의원의 2년 구형 속이 시원합니까? 순교자된 나경원, 여전사로서 국민의힘 중심 지방선거 사령관으로 장동혁 지도부의 든든한 원군으로 거듭나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씨, 당신이 전당대회 토론장에서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본인 사건 즉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저에게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마치 개인 비리를 청탁한 정치인처럼 몰아세우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검사 겉멋에 취해 정치 선배를 범죄자 프레임으로 몰아붙이고 정치사회를 죄와 벌의 잣대로만 재단하던 당신의 태도야말로 국민의힘을 분열시킨 본질적 적폐였습니다. 소시적 영감소리 듣고 남의 약점이나 별건을 쥐고 흔들며 만인지상이라 착각했던 전형적 정치검찰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심 교수는 이어서 김문수 전 지사에게도 전과 칠범 운운하며 모욕하더니 결국 정치 선배들을 모두 구태로 치부해버리는 당신의 오만이 오늘의 파국을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은 검찰로부터 2년 구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저항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과도한 사법 처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학자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은 순교자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힘 중심에서 여전사로 거듭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교수는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 체제를 정비하는 지경, 나경원 의원은 든든한 원군이자 사령관으로 다시 서고 있다면서 한동훈 씨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 라고 뼈있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심규진 교수는 이 와중에 왜 채널A에 한동훈의 입리스크 영상은 삭제됐을까 의아하네요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은 당시 그 한동훈이 전당대회 토론장 때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한동훈이 과거 법무장관일 때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공소 취소를 부탁하지 않았느냐고 마치 뭔가 중대한 구린데가 있는 듯이 몰아붙이던 그 야비한 발언의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채널A에서 보도를 했던 영상인데 그 영상을 채널A가 갑자기 내려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규진 교수는 채널A는 왜 그 한동훈의 입리스크 영상을 삭제했을지 의아하다면서 한동훈은 물론이고 채널A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규진 교수는 또 김민수 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한 어느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박수영 그리고 장동혁과 김민수 탄핵 때 엄청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아스팔트를 메웠던 사람들 그 누구도 윤석열 정부에서 혜택받은 사람 없다. 오히려 저분들 다 윤통체제에서 여러 이유로 배척당하시던 분들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심 교수는 이어서 나도 한동훈 책 써서
엄청 이간질당하고 배척당했다. 우파 진영 내부에서. 김민수 최고 얘기 들으면 그래서 더더욱 공감된다. 진짜 이재명 정권 들었으면 이 지경 되는 거 애초부터 알았으니까. 그렇게 윤석열 정권 탄핵은 막아야만 한다는 거였는데 라면서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자들, 특히 그 탄핵 찬성을 주도했던 한동훈과 그 일당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들이 아마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심평 변호사가 조갑제 위선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포 전 어느 방송국에서 나와 조갑제 선생의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은데 우선 내 의사가 어떤지 물었다. 좀 마뜩찮았으나 과연 조 선생이 응할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했다. 나중에 방송국에서 전해온 말로 그날 조 선생이 다른 스케줄이 있다고 하였다는데 아마 핑계가 아닐까 하고 짐작했다. 1980년대 중반에 서울에서 판사를 하였다. 법원이 있던 서소문동에서 나와 길 하나를 건너면 바로 고 조영래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었다. 조 변호사가 좌장이 되어 몇 명의 판사를 포함해 자주 만났다. 조 변호사는 술을 못하는 체질이나 기꺼이 함께 맥주집에도 자주 드나들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곤 했다. 그런 중에 조갑제 선생이 몇 번 우리 일행에 합류한 기억이 난다. 그는 한창 젊은 패기에 넘치던 민환의 기자였다. 그 무렵 박정희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려 한다고 해 내가 갖고 있던 박정희 전기 책을 빌려준 일이 있다. 그가 그 무렵 쓴 사형수 오희웅 이야기는 당시의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대단한 책이었다. 나 자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런데 그가 월간조선에서 필명을 날리며 계속 시대의 어두운 늪을 파헤쳐 보물들을 건져 올렸으나 한 번씩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자세를 보였다. 우리들 사이에서 가끔 그 뒤에 숨은 원인을 주제로 논의가 떠올랐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최근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치부하며 쓴 윤석열 몰락의 기록이란 책을 내었다. 그리고 그가 유독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방적으로 공격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급기야는 17일 국민의힘은 극우 컬터 정당으로서 그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는 막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헌법을 건재해서 흔들어 파괴의 신호를 보내며 국가의 기본 체제를 변개하려는 여건에 관해 비판하는 그의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40년 전에 고 조영래 변호사를 좌장으로 모이던 모임에서 나나 일행 등이 한 번씩 그에 관해 가졌던 의문이 다시 떠오른다. 과연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저 편벽되고 모진 감정의 원형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다. 헌법학자인 나도 처음부터 그 비상계엄이 잘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적어도 헌법상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시도하는 헌법의 무참한 파괴나 변개와는 비교할 수준의 것이 아니다. 왜 즉 조갑제는 훨씬 큰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적 침묵을 지키고 작은 잘못에는 그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인가? 그가 취하는 행동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은폐위선이다. 그리고 그는 공자가 군자와 소인을 가른 군자 탄탕탕 소인 장척척의 말씀에서 과연 어느 쪽일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조갑제 위선을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심평 변호사의 이 글에 올라온 댓글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제는 위장보수, 숨어 살던 고정간첩 같은 존재, 보수의 품위와 존재를 떨어뜨리고 좌파에게 꼬리를 치는 참 못난 인간, 이런 댓글이 있었고, 또 가장 천박하게 늙은이라고 확신합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한 편협한 사고를 지닌 그 얼굴 꼬라지를 보면 고개가 절레절레 이렇게 비판하는 글도 눈에 띕니다.
한편 조갑제와 함께 이재명 정권 들어서 변절한 대표적 언론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정규재 씨에 대해서는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가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이재명 나라로 귀화 후 정규재는 사법부 파괴 시도, 대미 외교 및 경제관계 실패,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유엔 대사와 교육부총리의 임명, 지원금 살포 등의 핵심 난맥적 이슈는 회피하면서 그럴싸하게 피상적으로 둘러댈 만한 B급 이슈들만 간지리는 필법으로 연명 중이다. 그의 몇몇 선별적 글귀에 동감 표시를 해주는 사람들은 근본과 지엽의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그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의 성분을 개관해보라. 그의 사이트까지 찾아가 글을 꾸짖는 건 어쨌든 방문자 수 정대로 계산돼 그의 수입을 올려주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이어서 정규재가 이번에는 내란 특별법원 설치를 찬동하고 나섰다. 특별검사가 기소하고 특별법원이 재판하며 자신의 재판을 억지로 중지시킨 특별피고가 대통령이 되어 있고 한때 우파 대표 언론인이었다가 말을 갑자기 거꾸로 탄 특별논객이 이를 선전해주는 특별국가, 특별사법이 지배하는 나라는 곧 사법부재의 나라와 동일하다. 이재명 및 그 똘마니들을 특별하게 심판하는 위대 특별법원, 여기서 위대는 위원 대통령에 대한 특별법원이 언젠가 설치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밝혔습니다. 김행범 교수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과거 한국경제신문에서 정규재 씨와 함께 일했던 고기환 전 환경국장, 과거 상당히 정규재 씨를 높이 평가했던 언론인입니다. 고기환 전 국장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에 비춰보면 정규재는 원래 그랬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기환 국장의 이 댓글에 대해 현재 부산에 살고 있고 오랫동안 정규재 씨를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해줬던 정성문이라는 분은 그의 고등학교 동기들이 그러더군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회주의자라고. 그 말 들은 게 2월경이었어요. 안 믿었지요. 실드도 쳐줬고요. 그런데 그가 이재명 빠는 순간 아, 종자는 변하지 않는구나. 원래 그런 종자였구나. 내가 속았네 깨우쳤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거짓으로 가식덩어리였어요 라고 정규재 씨를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조갑재 씨와 정규재 씨의 변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참으로 추한 그야말로 변절, 배신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동안 오랫동안 조갑재 씨와 정규재 씨에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금전적 후원을 했던 많은 애국 시민들이 지금 저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자신들이 냈던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조갑재 정규재 씨 행태를 보면서 참 인간이 어떻게 나이 들어 늙어서 저렇게 취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